종잣돈이 부족할 때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꼭 1억 정도 돈을 모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얼마든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없을 때야말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굴려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이론? 부동산 썰?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주저리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 세팅? 네, 그런 얘기도 가끔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접근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해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또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내 돈이 전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잣돈이 부족할 때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요. 강남의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남에 왜 진입을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종잣돈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집 살려고 하면 월급을 얼마나 모아야 된다. 제일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리고 정말 독자들한테 도움 안 되는 얘기가 그런 류의 기사들이에요.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죠. 누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삽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번듯한 집을. 대한민국의 다이아몬드 수조가 아닌 이상은 그 누가 강남에 처음부터 그렇게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방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강남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야말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굴려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떡띵님들이 종잣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땐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B급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B급 못난이 전략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데 최고 입지는 못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입지를 노려야 되죠. B급 입지를 노려서 B급 입지의 대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요. 누구나 다 오고 싶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 오려고 하는데 억대로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지방 가지 말라고 하죠. 누가 지방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이 잘못됐어요. 지방 그럼 투자가 다 안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울산 발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울산 동구는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울산의 동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다시 갔더니 그 집값이 무려 1억 5천이 올라 있었어요. 남구보다 동구의 입지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동구에도 분명히 오르는 아파트는 있다라는 거죠. B급 못난이라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송파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파구에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보다는 분명히 입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헬리오시티는요, 그 일대, 가락동 일대에서요, 대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장. B급 전략이 어떤 거냐면, 입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입지에 반드시 대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 어썸 발품을 보는 많은 이제 똑띠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지역을 가든지 저는 늘 항상 뭐를 찾죠? 찾습니다. 대장을 찾습니다. 그럼 저는 왜 대장을 찾을까요? A급 입지에도 대장이 있고 B급 입지에도 대장이 있고 C급 입지에도 대장은 있습니다. A급이 아닌 B급, C급, D급, E급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분명히 대장은 있거든요.
해당 입지에 대장 단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잣돈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장을 찾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방 투자를 할 때 종잣돈이요, 정말 1,000만 원도 들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 매도했던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 종잣돈이 거의 2천만 원 미만으로 들었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던 게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지방 투자는요, 5천만 원 미만으로 주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가는 이유는 그만큼 입지가 떨어지지만 해당 입지에서 대장을 찾아서 투자를 했을 때 그 대장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 실패하는 건 아니고 대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B급 입지의 대장을 투자를 하게 되면 A급에 진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적은 돈으로 확실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해당 입지에서의 대장 단지가 어디인지를 찾는 걸 제가 가장 먼저 발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똑띠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뭡니까? 사실 이 대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항상 영상에서 여기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입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지역을 비교하고 어떤 단지를 비교하고 이 단지는 어떠한 점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 좋은 것 같다. 대장 단지의 조건은 단순하게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예외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생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죠. 물론 예전부터 신축 그렇게 노래를 부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트렌드가 훨씬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장의 조건, 신축, 그리고 규모가 대단지. 대단지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세대 이상. 근데 예를 들어서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1,000세대 단지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500세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 해당 입지의 입지적인 특징 때문에 그것도 흠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규모의 조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1,000세대가 넘어야 된다. 그러면 대장의 조건에서 왜 세대수 1,000세대 넘는 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세대수가 많을 때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 커뮤니티 시설을요,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세대수를 고려한 시설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는 대장의 조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역세권이죠. 근데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서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실제로는 지하철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대장의 조건은 역세권이다. 그런데 역세권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닌 거 아시죠? 역세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BD를 지나는데, CBD라는 건 핵심 업무 지구죠. 핵심 업무 지구는 강남, 강화문, 여의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잠실도 핵심 업무 지구가 되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가까운 곳이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BD에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강남을 지나야 된다. 강남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의도나 광화문,
요거는 지나야지 역세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집값 상승 제조기라고 불렸던 게 9호선이고 7호선이고 그리고 신분당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잠시를 지나가는 8호선도 유용한 그런 노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군 역시 중요한 대장단지의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소품화,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원가가 가까운 것도 중요합니다. 대치 에델루이 경쟁률을 보면서 와, 대치동 학원가의 위력은 여전히 건재하구나. 자녀가 명문대를 가기를 원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중요해진 게 자연환경이 아닐까. 조망. 예전에는 조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분양 가격을 매길 때는요, 정말 디테일하게 매깁니다. 몇 동에 몇 호 라인, 그리고 몇 층, 고층, 중층, 분양 가격 자체가 다 다릅니다. 비율값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억대로 차이가 나는 그런 단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조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떨어지는 단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로열동, 로열층 이런 거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팔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뻥뷰, 한강뷰, 그리고 뭐 숲세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파트를 딱 열었을 때 가로막힘이 없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걔네가 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조망도 대장단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지가 대장단지일까? 첫 번째, 대단지. 역을 끼고 있어야 된다.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학원가가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뷰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단지는 대장단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대장단지는 뭘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단지가 바로 대장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단지를요, 객관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한강뷰 나는 별로야. 뭐 괜히 한강뷰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대. 그거는 사실은 자기 위로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회초년생들, 똑띠님들 같은 경우에는 난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광주의 사회초년생들이랑 같이 발품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열북님이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우리가 같이 갔었던 광주 지역에서 소액으로 투자에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의 문제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종잣돈의 문제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꼭 1억 정도 돈을 모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얼마든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B급 입지의 확실한 대장을 노린다라고 하면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띠님들, 나는 돈이 없어, 집 살려고 하면 내 월급을 뭐 몇 년치를 모아야 된대, 여러분들의 멘탈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비관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래, 나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목돈이 있지만 내 수준에 맞는 지역에 대장을 찾아서 그걸로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은 어떤 아파트 단지인지, 이거를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발품도 직접 팔아보시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우리 떡디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